2018 광주 비엔날레가 이 시각 열리고 있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66일간의 장정에 들어갑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향상된 경계들을 주제로 북한 미술품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광주 남구청사 임대 책임공방의 불똥이 리모델링 시공업체로 튀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공사비가 밀려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광주 백운광장 일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이달 안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년마다 열리는 현대미술축제죠.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했습니다. 네, 지금 개막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훈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광주 비엔날레 광장에는 국내외 미술계 인사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개막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비엔날레에 참여했던 큐레이터들이 전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는 미디어 아티스트인 이인남 작가의 미디어 퍼포먼스가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막식에는 나종민 문체부 차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또 이번 비엔날레 홍보대사로 선정된 아이돌 가수 겸 배우 진영 씨가 비엔날레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광주 비엔날레에는 40여 개 나라에서 160여 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참가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상상된 경계들이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7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전시한 작품들은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북한미술전은 개막 전부터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5.18의 현장인 옛 국군통합병원에서 열리는 GB 커미션, 즉 광주 비엔날레 커미션과 해외 미술그룹과 지역의 미술관이 함께 꾸민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새로운 시도로 첫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일반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11일까지 66일간 계속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경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미술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전시의 범위가 넓어진 것도 특징입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비행기 지붕에 태운 가상의 항공사 포스터. 전쟁과 강제 이주로 만들어진 난민촌의 모습들은 세계화된 이후에도 이념과 종교 등으로 경계를 짓는 근대의 잔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가 연결되어 있지만 검열이나 통제 혹은 높은 비용으로 장벽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은 현대 사회의 경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And in new digital and cybernetic spaces where governments, the military and Silicon Valley elites perpetually disrupt, control, and redefine civilian-to-civilian interaction. 상상된 경계들을 주제로 한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정치나 경제, 이념과 세대로 서로 구분짓고 배척하는 경계가 허상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근대를 회고하고 현재까지의 경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라는 지정학적 경계, 그리고 이념적 경계에 가로막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북한의 미술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 화가들이 함께 그린 대형 그림들은 북한 조선화의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미술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의 사회의 한 양상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북한 미술의 어떤 그 특징을 통해서 북한의 사람들의 생각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전시 공간도 넓어졌습니다. 옛 국군 통합병원과 도청 상황실, 전일 빌딩 등 5.18의 역사가 서린 공간들이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또 1995년 창설 이후 아시아 최고의 비엔날레로 자리매기까지의 역사도 이번 전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남구청의 쇼핑몰 문제를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남구청과 자산관리공사가 사업 실패에 책임을 놓고 내탁 공방을 하는 사이에 엉뚱하게 공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필요할 땐 통사정하더니 이제 와서 남몰라라 한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상가 운영자인 광주메가몰은 1년 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남구청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공사비는 16억 원. 하지만 돈이 없는 메가몰은 이 가운데 11억 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에스컬레이터 장사를 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그럼 해줬기 때문에 그 돈이라도 먼저 주라. 남구청 관리비는 안 주더라도 우리 돈은 주라. 그러니까는 그것도 못 준다는 거야. 그 정도 수입이 안 된대. 돈줄이 막히면서 공사에 참여한 다른 업체 역시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문제가 생기면 대신 공사비를 주겠다는 지급 보증을 받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재 에스컬레이터 소유자인 남구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남구청의 재산 가액을 증대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행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구청의 태도 역시 180도 달라졌습니다. 남구청은 애초에 공사를 서둘러 해달라며 업체에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빌었어. 99.9% 1000% 불가능해. 그 30분 맞출 수가 없어요. 빨리 척추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야간 작업을 거의 20일, 내가 못해서 한 달에 20일 하니까. 그랬던 남구청이 지금 와서는 최종 계약서에 자신이 빠져 있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메가몰과 그 에스컬레이터 공사 업체 간에 두 사람 간의 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는 현재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세 차례나 맺어진 공사 도급 계약서 중 두 곳에선 남구청이 계약 주체로 명시돼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주도했고 에스컬레이터가 청산의 시설물이 되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남구청이 공사비는 알 바 아니라는 태도인 겁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 업체는 우선 광주 메가몰의 주거래 계좌에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또 메가몰과 자산관리공사 남구청을 상대로 공사비 지급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남에서도 한두 곳이 선정될 전망이지만 사립유치원들은 신청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신청한 목포의 한 유치원입니다. 개원 33년의 유서 깊은 유치원이지만 공립유치원보다는 학부모들의 부담은 많고 교원들의 급여는 낮은 실정입니다. 교사급여의 경우 7호봉을 기준으로 공립이 평균 300여만 원인 반면 사립은 210여만 원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많은 급여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전환하면 이 같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불만은 상당 수준 해소될 전망입니다. 유치원 운영비가 최대 50%까지 지원돼 교사 급여는 공립의 80% 수준 이상으로 맞춰지고 학부모 부담은 매월 10,000원 정도에 그칩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이 선뜻 법인 전환에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년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법정 부담금입니다. 법인 전환과 또 법정 부담금이라는 큰 벽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3년 동안의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난 뒤 지원 여부도 명확치 않습니다. 3년 후에 운영 성과가 좋으면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는 오는 10월까지 많으면 2곳 정도가 선정될 예정이지만 전체 사립유치원 100여 곳 가운데 7곳만 공영형 사립유치원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5년 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나로호를 발사한 우리나라가 순수 우리 기술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시험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 발사체의 비행 모델이 오늘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2021년에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의 이름은 누리호로 결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누리호 발사에 앞서 그 핵심 기술인 75톤급 액체 엔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 발사체의 실제 비행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발사대에 장착된 인증 모델과 똑같지만 상단부에 들어갈 질량 시뮬레이터만 빠진 상태입니다.
비행 모델 조립과는 별도로 발사대에서는 인증 모델의 산화제를 주입하는 사전 리허설 등이 진행되고 있어 시험 발사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시험 발사의 성공은 75톤급 액체 엔진 개발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시험 발사 이후에는 1단에 들어갈 75톤급 액체 엔진 4기를 묶는 클러스팅 작업과 고도 200km, 진공 상태에서 점화될 개조된 75톤급 엔진을 장착한 2단 조립, 끝으로 1.5톤 무게의 실용 위성 조립과 그 위성을 목표 궤도까지 밀어올릴 7톤급 엔진을 장착한 3단 조립이 이루어집니다. 또 이 과정에서 극한적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도출이 됩니다. 이 기술들이 산업체에 파급이 돼서 우리 전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우주 산업이 생태계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비행 모델 공개에 맞춰 개최된 우주발사체 국제 심포지엄에는 러시아와 프랑스 등 우주 선진국의 발사체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짧은 시간에 이뤄낸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과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Impressed by your facilities and your test facilities. The fact that all this together, and also that your control rooms are very modern compared to the one we have in French Guiana that have been built more than 20 years ago. So it's very interesting visit. Thank you. 정부는 이번 시험 발사를 계기로 누리호 개발 성공에 한 걸음 다가설 것이라며 향후 미국 나사 등과 협력하게 될 달 탐사 계획에서도 우리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광주 백운광장 일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이달 안에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남구청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40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백운광장 일대 505m 구간에 가로 3m, 세로 2.5m 크기의 하수관로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태풍과 호우가 쓸고 간 논에 흙수 피해가 대량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전남 지역의 피해 면적은 보성 1,200헥타르, 장흥 1,100헥타르 등 8,300헥타르에 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흙수 현상은 세균 때문에 벼가 새까맣게 변하는 질병으로 수확량이 최대 5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피해 농가에 농약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남대 학생들이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상대로 5.18 당시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광주 전남 대학생 연합에 따르면 전남대 학생 10여 명은 오늘 오후 대학 본부 앞에서 전남대를 찾은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상대로 5.18 광주 학살 배후 세력인 미국의 사과와 남북관계 개선 등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